일단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었죠. 결국엔 방정식이나 함수라던가 결국엔 둘 다 뭐다? 다를 게 없이 같은 거다. 등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부분에서 아마 여기 정석 교재에만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연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연립 결국에는 뭐였죠? 제가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게 첫 번째가 가관법, 두 번째가 대입법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방정식 하나를 함수로 두 개로 쪼개는 그 과정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등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등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따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특이한 정석 교재에서만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y는 fx,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y는 gx, y를 g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한다라고 한다면 y라는 서로 같은 문자가 존재하니 얘를 연립해서 fx는 gx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등치법이에요. 그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얘네들을 나눠서 다시 함수꼴로 y는 꼴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절대값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나오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자꾸 잘라서 좀 설명을 하는 게 됐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여기 대치에 있다가 대체 밖으로 나가서 한 3년 있었던 이유가 정석이 싫어서요. 정석을 너무 강요하는 동네라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나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짬을 좀 쌓다 경력을 쌓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정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굳이 정석 순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해줄 때는 책 위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시중교재 위주로 설명하게 되는 그게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를 풀 때나 유제를 풀 때에 특별한 몇 가지들이 나오면 그때 돼서 제가 이제 따로따로 그때 돼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대 최소 한 번만 복습 좀 진행해 볼게요. 최대 최소.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표준형꼴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무조건 반드시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변형한 상태로 생각을 해라. 왜? 제한된 범위든 제한되지 않은 실수 전체 범위든 뭐든 간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즉 가장 아래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거나 하는 그런 값들이라서 그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표준형꼴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A가 0보다 크면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Q값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Q,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음 두 번째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한된 범위라고 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제한이 된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었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과정은
그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뭘 보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저 x는 p를 저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p가 베타보다 큰 경우, 즉 p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n은 뭐만 보라고? 저기 있는 저 y 대신에 f로 바꿀게요. fx f 알파와 f 베타 두 가지 중에서 큰 값 작은 값 확인하면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확인하라 그랬죠? 알파, 베타, p값. Q죠, Q.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 가장 큰 게 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요 정석 교재 기준으로 어디였냐면 11-4번 유형 같은 경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처럼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다 구하세요. 아니면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식을 GA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에서 멀리 있을수록 변화량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요거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경우에는 축에 가까운 값이 최소값, 축에서 먼 게 최대값, 축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경우에는 축에 가까운 값이 최대값, 축에 멀리 있는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없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었던 게 치환이었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그 공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고 치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딱 그때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시 뭐라고요?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확인한다. 뭐라고요?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확인한다.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죠? 대입 또는 치환. 대입 치환. 연립은 하지 않아요. 연립은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최대 최소에서는 연립을 하지 않습니다. 뭐랑 뭐 한다고요? 대입 또는 치환. 대입이나 치환을 해서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 새로운 범위로 치환 후 새로운 범위를 구해서 최대값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새로운 범위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문자 바뀌었네? 혹은 문자 사라졌네? 라고 하면 뭐 하라고요? 새로운 범위를 무조건 한 번씩 다 확인하라고요. 새로운 범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 2차식에서의 최대 최소. 2차식에서의 최대 최소는 얘는 뭘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죠?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게 되면은 결국엔 저기 표준형 모양이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최대 최소 구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아직 안 써먹은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제가 판별식 하면은 크게 뭐 생각하라고 했었냐면 실수 조건이 나오면 뭘 쓰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남은 개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네, 단원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내용 그냥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167페이지. 167페이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판별식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자,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한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변형할 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판별식을 이용해서 x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저거랑 똑같은 게요. 보기 1번 한번 확인해 보시죠. 1번에 1번. y는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 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판단한다면 이 식은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판별식을 써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로 나왔다는 건 x는 실수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얘에 대한 그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을 써보신다면 4416 빼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y가 될 것이고 요 값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을 거다. 왜? x는 실수니까. 그래서 10 플러스 2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y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식을 표준형 꼴로 바꿔보신다면 마이너스 8가 나오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겠지요. 2번도 어떻게 바꿔서 2번도 하나의 식으로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어머나 y가 왜 들어가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1 마이너스 4y 더하기 1 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y가 생기더라.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절반의 제곱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그래서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밖으로 꺼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어드바이스를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A, B, C, X 이 모든 것들이 실수라는 말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함수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되는 그래프 혹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걔는 암묵적으로 X, Y가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써먹습니다.
그러면 11-7번 요렇게 2차식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도 실수 조건이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 뭐하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여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자,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더하기 13은 0이라는 식에 대해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일단 우리는 뭐에 대한 부등식이 필요한 거야? y에 대한 부등식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주면 좋을까? 판별식을 쓴 문자는 사라져요. 식에서. x에 대한 식의 판별식을 썼더니 y에 대한 문자만 나왔어요. 그죠? x에 대한 식의 여기 아까 제가 지웠지만 x에 대한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x가 지워져요. x의 개수들만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면 y의 최대 최소, y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라고요. 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2y 더하기 13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자고요. 짝수 판별식. 88에 64 마이너스 4 곱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 제가 또 욕하는 그놈의 2차 부등식이 배우기도 전에 또 나왔어요. 이 된장 맞을 교재. 자, 마이너스 4y제곱 8y 52 1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제곱 더하기 2y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식 정리해 주시면 y 더하기 3이고요. y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 y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작은 거 얼마? 마이너스 3. 큰 거 얼마? 1. 둘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 마3. 최대값이 얼마? 1.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번은 뭐 하라고? x에 대한 부등식을 남기기 위해서 y로 내림차순 정리하자고. 자, y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요. 자, 또 짝수 판별식 사용하시면 어떻게 나온다고? 1 빼기 4x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13이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한번 정리. 4x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12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자, 작은 값은 얼마고요? 1이고요. 큰 값은 얼마라서? 3이라서 x의 범위는 어디부터? 1부터 3까지 최소값 1, 최대값 3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11-8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할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우리 방금 이전에 뭘 배웠었냐면,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고 실수 xy라고 했다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뭐 했지? 대입했었어. 근데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여긴 둘 다 1차인데 여긴 2차네. 그러면은 우리 이걸 대입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면 얘를요. 이 결과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EX 플러스 Y라는 그 값이 뭔가가 나오겠죠, 일단. 해서 뭐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다. K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다. K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Y는 K-2X라고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2X-K의 제곱이 1이라는 식으로 변형될 거고요. 정리해 주신다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습니다. 짝수 판별식, X에 대한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뭐이? 4의 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요. 굳이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저런 모양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렇게만 보더라도 식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곱해서 5보다 작은 값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최대값이 루트 5,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느 파트냐면 명제 파트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 집합, 명제,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명제 증명 파트에 절대부등식이라는 애 중에서 이름 꽤 안 중요한 식 중에서 이제 코시-슈바르츠라는 애가 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절대부등식. 얘는 뭐냐면요. 그냥 딱 보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냥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여기 5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 2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x 플러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라고 이 판별식 없이도 바로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나 서술형은 내가 식을 막 함부로 줄이거나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선행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땡겨서 하게 되면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학원 기준으로 어디냐 2월까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특강을 통해서든 뭘 해서든 미적분 1까지 다 하게 하는 게 한 바퀴 도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바퀴 도는 건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꼼꼼하게 돌 텐데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실제로 미적분 원 과정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나머지 정리라던가 항등식을 풀면은 진짜 정말 5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나머지 정리에 있는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의 한 10줄 이상 나와요. 풀이식이.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냥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써먹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꼼꼼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라스트 11-9번 할게요. 얘도 그러면 뭘로 해야 될지 감이 와요? 11-9번에 뭐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x가 실수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수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뭘 쓸 준비를 한 상태로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준비를 한 상태로 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식이 어마무시해 x제곱 더하기 1분의 6x라고 하는 이상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옆에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식의 값을 뭐라고 놓을까? 뭐 K? 난 K가 좋아요. K라고 놓는다면 이 K에 대한 부등식의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x는 kx제곱 더하기 k 다음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짝수 판별식 팔단 풀어 짝수 판별식 9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k값.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 3,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단순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뭔가 복잡스러운 식이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얘 k로 놨을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kx제곱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넘겨주게 되면 k-1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b는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얘를 판별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k-1 곱하기 k-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이 나올 텐데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거꾸로 가보자. 얘는 어떤 식인데? 우리 이렇게 식이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뭔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식을 만들겠죠? 누구? k 더하기 1 곱하기 k 빼기 3으로 식을 세울 거고요. 요 두 식이 서로 값이 모양이 어떻다고? 같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나는 부등식 갖고 야 그럼 부등식 단원 들어가면 설명할 게 없겠어. 진짜 이 배짱을 교재 진짜 엉망진창. 식을 정리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1에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b 더하기 1k 플러스 마이너스 b
구요. 자시 정리. K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K 플러스 B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얘랑 두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다 했어. 요거 전개하면 얼마?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1항 쟤랑 똑같대. B 더하기 1은 얼마구나? 2요. 그러니까 B는 얼마 나올 것이고 1 나와요. 누가 B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 나와야겠구나. 그럼 A 제곱이 얼마가 나올 거라서 4가 나올 거라서 추가 조건 없죠. 실수 A, B죠. 그러면 A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의 값은 1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왜 4죠? 저 뭐 하나 잘못했나요? 설마 4배 안 했나요? 설마 나 4배 안 했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배를 안 했네요. 그럼 이 밑에서부터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 자, 다시 4K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K 플러스 4B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를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논다면 얘 B는 마찬가지로 얼마?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저 마이너스 A제곱 4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라서 A제곱의 값이 16이 되네요. A가 얼마? 4 B는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4배 안에서 식을 잘못 다시 썼습니다. 자, 이 마지막 파트는 사실 최대 최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석을 벗어나게 되면 거의 사용하지 않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 함수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는 주로 2차 부등식에서 실수 조건들이 붙어 있을 때에 활용해서 좀 응용 문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은 좀 그런데 지금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제가 1일 테스트를 시행을 할 겁니다. 어디부터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난이도를 저번보다 낮추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계속 낮은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니네들이 공부를 하다 말다 하지. 자, 연습 문제 11번에 2번, 3번, 5번, 6번, 7번 2, 3, 5, 6, 7 다음 페이지에 11, 15, 17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 단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일단 여기서 끊을 건데요. 촬영을 끊기 전에 이제 한마디 하자면 이제부터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선행을 잠시 스톱하고 그 3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지간하면은 숙제들 같은 거나 좀 필기 같은 것들 잘 돼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할 거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3학년 2학기 내용을 한번 개념 설명 처음부터
안 배웠다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는 건지 교과서 문제만 풀어도 그 점수는 안 나올 텐데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점수들을 자꾸 한 자리 우리 저번 시험에 한 자리 때 나온 사람이 있어갖고 진짜 교과서만 문제 풀었어도 기본적으로 15점, 20점 나오겠다. 이 7점이 뭐냐, 7점이. 땡. 네, 일단 촬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